부산 해운대 백사장, 해가 지는 오후 5시경이었어요. 파도 소리만 들려오는 조용한 시간에 72세의 한 노인이 모래사장 끝자락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박정웅, 정웅건설 회장이었어요. 검은 정장 차림에 회색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이 어딘가 쓸쓸해 보였죠. 주머니에서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사진 속에는 20대 초반의 예쁜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모서리는 손때가 묻어 닳아 있었어요. 미영아, 오늘로 딱 50년이구나. 정웅은 사진을 가슴에 안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바로 그 여자 최미영이 작년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었거든요. 50년 전, 1972년 여름, 바로 이 해운대 바닷가였어요.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 박정웅과 국문학과 2학년 최미영이 손을 잡고 걸어오고 있었죠. 정웅 오빠 바다가 정말 예뻐요. 미영은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바람에 치마가 살랑살랑 흔들렸죠. 미영아, 우리 졸업하면 매일 이렇게 바다 보러 오자. 정말요? 매일요? 응, 우리 결혼해서 부산에 살자. 바다 보이는 집에서. 정웅은 서울 건설 재벌가의 막내 아들이었지만 부산이 좋다고 했어요. 미영이 있는 곳이라서요. 미영아, 나랑 결혼하자. 내년 봄에. 정말요? 하지만 오빠 집안에서 반대하실 텐데. 괜찮아. 내가 아버지를 설득할게. 사랑하면 뭐든 할 수 있어. 미영은 경남 시골 농부의 막내딸이었어요. 장학금 받고 대학 다니는 가난한 학생이었죠. 하지만 정웅에게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날 석양을 바라보며 둘은 약속했어요. 평생을 함께하기로요. 하지만 2년 후 모든 게 무너졌어요. 정웅의 아버지가 미영을 불러냈거든요. 서면의 한 호텔 커피숍이었죠. 아가씨, 우리 정웅이와 헤어지게. 정웅의 아버지는 차갑게 말했어요. 네, 왜 그런 말씀을. 우리는 대대로 건설업계에서 이름난 집안이야. 자네 같은 농촌 출신과는 격에 맞지 않아. 미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손만 덜덜 떨릴 뿐이었죠. 이 돈 받고 조용히 사라져. 정웅이는 해외로 유학 보낼 테니까. 테이블 위에 두꺼운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미영은 그 돈을 보지도 않고 일어났어요. 죄송하지만 그 돈은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오빠와는 헤어지겠어요. 미영은 그렇게 사라졌어요. 정웅이 아무리 찾아도 연락이 닿지 않았죠. 그때 미영은 이미 임신 2개월이었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웅은 결국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해외 유학을 떠났고 돌아와서 집안에서 정해준 여자와 결혼했어요. 하지만 평생 미영을 잊을 수 없었죠. 미영아. 정웅은 사진을 가슴에 안고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가기를 반복하고 있었죠. 마치 자신의 인생처럼요. 매년 이날 처음 미영과 데이트했던 이 바닷가에 와서 혼자 그녀를 그리워했어요. 50년째 지키고 있는 약속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오늘따라 계속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뒤돌아보니 50대 남자 하나가 멀리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남자는 망설이는 듯 서 있다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가까이 오면서 정웅은 깜짝 놀랐어요. 그 남자가 자신과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특히 눈매와 코 모양이요. 혹시 박정웅 회장님이십니까? 그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죠. 네, 그런데 당신은? 정웅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어요. 저는 최동현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정웅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최미영의 아들이에요. 정웅은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50년 만에 듣는 믿을 수 없는 말이었거든요. 그게 무슨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를 찾아가 보라고요. 동현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어머니는 평생 회장님을 기다리셨어요. 바닷바람이 불어왔어요. 두 남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죠. 50년의 시간이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일까요? 해운대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정훈과 동현이 마주 앉았어요. 둘 사이의 공기는 무거웠죠. 5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제야 만난 아버지와 아들이었으니까요. 어머니가 작년 가을에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이걸 주셨어요. 동현이 오래된 편지 봉투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봉투는 누렇게 바랜 상태였고 박정욱님께라고 미영의 글씨로 적혀 있었죠. 정웅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어요. 50년 만에 보는 미영의 글씨였거든요. 읽어보세요. 어머니가 간직하고 계시던 편지예요. 정웅이 봉투를 뜯어 편지를 펼쳤어요. 미영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눈에 들어왔죠. 정웅 오빠,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50년 동안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어요. 우리 동현이는 오빠의 아들이에요. 이럴 수가. 정웅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974년 봄 저는 임신했었어요. 하지만 오빠 아버지의 말씀이 너무 무서웠고 오빠에게 짐이 될까봐 혼자 키우기로 했어요. 미안해요, 정웅 오빠. 정말 미안해요. 정웅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50년 동안 품고 있던 죄책감이 한순간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동현이는 오빠를 많이 닮았어요. 정직하고 성실해요. 제가 혼자 키웠지만 아버지를 원망하지 말라고 늘 말해왔어요. 오빠는 훌륭한 분이라고요. 어머니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동현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처음엔 공장에서 일하시고 나중엔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시고 저를 대학까지 보내시려고 밤낮으로 일하셨거든요. 미영이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정웅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아버지 소식이 신문에 나오면 기뻐하시면서 내 아버지는 역시 훌륭한 분이야라고 하셨어요. 정웅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카페 안이 조용해서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동현아,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50년 동안 너와 너희 어머니를 모르고 살았구나. 괜찮아요. 저는 그냥 어머니가 평생 기다리신 분이 어떤 분인지 궁금했어요. 너는 지금 뭘 하며 지내니? 저는 작은 중고차 판매소를 운영해요. 어머니께서 정직하게 살아라고 하셔서 속이지 않고 장사하려고 노력해요. 정웅은 동현의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자신과 정말 닮은 구석이 많았거든요. 동현아, 혹시 DNA 검사를 해볼까? 확실히 하기 위해서. 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99.97% 부자관계.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정웅은 집으로 돌아가 부인 황순자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여보, 나한테 말하지 못한 일이 있어. 무슨 일이에요? 요즘 계속 이상하시더라. 순자는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멈췄어요. 50년 전에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어. 그리고 그 여자와 사이에 아들이 있었어.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농담. 농담이죠? 농담이 아니야.
DNA 검사까지 했어. 내 친아들이 맞아. 그럼 성민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형이 생긴다고요? 바로 그때 둘째 아들 박성민이 퇴근하면서 들어왔어요. 30대 중반의 건장한 남자였죠. 엄마, 아빠, 무슨 심각한 얘기예요? 접시는 왜 깨져 있고? 정웅은 성민에게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성민은 처음엔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었어요. 아빠, 설마 농담 아니죠? 갑자기 형이 있다고요? 농담이 아니다. 내 형이야. 성민의 웃음기가 사라졌어요. 그럼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후계자는요? 지금까지 저보고 회사 물려받을 준비하라고 해놓고 성민아, 일단 진정하고. 진정하라고요? 50년 동안 어디 있었는데 이제 와서 아들이라고 해요? 분명 돈 때문일 거예요. 순자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어요. 여보, 정말 확실한 거예요? 요즘 이런 사기꾼들이 많다던데. 확실해. 그 사람은 미영이의 아들이야. 내가 미영이를 알아. 그리고 그 아이는 나와 너무 닮았어. 성민이 화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됐어요. 아빠가 그렇게 그 사람이 좋으시면 그 사람한테 회사도 주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성민아, 어디 가니? 당분간 집에 안 들어올 거예요. 성민은 그렇게 나가버렸고 순자도 눈물을 흘리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정웅은 거실에 혼자 남아 한숨만 내쉬었죠. 이튿날 저녁 정웅은 다시 동현을 만났어요. 부산역 근처 작은 식당에서였죠. 미안하다, 동현아. 우리 가족이 좀 혼란스러워하고 있어. 당연하시죠. 제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러는 거예요. 동현은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어요. 혹시 제가 다시 조용히 살까요? 아무도 모르게요. 안 돼. 그건 안 돼. 아빠가 50년 동안 너를 몰랐던 것만으로도 충분히 미안한데. 그때 정웅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회사 비서실장에게서 온 전화였죠.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성민 상무가 회사에 와서 사퇴서를 내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정웅은 급히 회사로 달려갔어요. 성민은 자기 사무실에서 짐을 싸고 있었죠. 성민아, 뭐라는 거야? 보시다시피 짐 싸고 있어요. 이제 큰아들 있으시잖아요. 성민아,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말해요? 평생 저보고 회사 후계자라고 해놓고 갑자기 형이 나타났으니까 알아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직원들이 복도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성민 상무가 왜 저래요? 회장님한테 숨겨둔 아들이 있다던데. 그럼 후계자가 바뀌는 건가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회사 전체가 떠들썩해졌죠. 정말 회장님한테 다른 아들이 있대요. 50년 동안 숨겨뒀다가 지금 나타났다고 하던데요. 우리 회사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오후가 되자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경제지 기자들이 회사로 전화해 직접 문의하기까지 했습니다. 정웅건설에 후계 구조 변화가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사실인가요? 주식시장에서도 정웅건설 주가가 흔들렸어요. 경영권 불안으로 투자자들이 매도하기 시작했죠. 한편 동현은 자신의 중고차 판매소에서도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었어요. 누군가 소문을 냈는지 손님들이 수군거리고 있었거든요. 저 사장이 정웅건설 회장 아들이래요. 그럼 왜 여기서 중고차 장사를 해요? 뭔가 수상하지 않아요? 동현은 손님들 앞에서 난처한 상황에 처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사장님, 정말 재벌 아들이에요? 그럼 돈 많이 있으시는 거 아니에요? 동현은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날 밤 정웅은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순자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고
성민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죠. 전화벨이 울렸어요. 정웅건설 이사 중 한 명이었어요. 회장님, 내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야겠습니다. 무슨 일인가? 이런 개인적인 문제가 회사 경영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주가도 떨어지고 있고요. 알겠네. 전화를 끊고 나니 정웅은 더욱 답답했어요. 동현을 찾으려다가 한 일이 오히려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더 큰 일이 터졌어요. 성민이 술에 취해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정웅에게는 청천벽력이었죠. 병원 응급실에서 순자가 울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다 그 사람 때문이야. 여보, 그만해. 그만하라고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는데? 그때 동현이 병원에 나타났어요. 소식을 듣고 달려온 거였죠. 아버지, 괜찮으세요? 성민 씨는요? 순자가 동현을 보자 화를 냈어요.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어. 죄송합니다. 제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그래요. 왜 50년 만에 나타나서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동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자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불행해지는 걸 보니 견딜 수 없었거든요. 어머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회사도 재산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럼 왜 나타난 거예요? 동현이 주머니에서 또 다른 편지를 꺼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께 꼭 전해달라고 하신 마지막 말씀이 있어요. 정웅이 편지를 받아 펼쳤어요. 정웅 오빠, 제가 죽으면 동현이가 이 편지를 전해드릴 거예요. 50년 동안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마웠어요. 동현이는 당신을 닮아서 정직하고 착하게 자랐거든요. 부탁이 있어요. 동현이를 아들로 인정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번만 아버지라고 불러보게 해주세요. 순자도 편지를 보더니 말문이 막혔어요. 그때 의사가 나왔어요. 환자 보호자분이세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습니다만 정신적인 충격이 큰 것 같아요. 정웅은 모든 게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에 괴로워했어요. 50년 만에 찾은 아들 때문에 둘째 아들이 다치고 가족이 흩어지고 회사까지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성민의 사고를 보고 정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병원에서 하룻밤을 새운 후 중대한 결심을 했죠. 이제 그만 숨기자. 모든 걸 공개하자. 먼저 동현을 만났어요. 병원 근처 조용한 공원에서였죠. 동현아, 아빠가 모든 걸 공개하려고 해. 네. 왜요? 그러면 더 시끄러워질 텐데요. 괜찮아. 이렇게 숨기고 있으면 너도 힘들고 우리 가족도 힘들어. 당당하게 진실을 밝히는 게 맞아. 하지만 성민 씨도 아직 병원에 계시고 성민이도 내가 설득할게.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야. 그날 오후 정웅은 성민이 입원한 병실을 찾아갔어요. 성민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성민아, 아빠랑 얘기 좀 하자. 뭘 더 얘기해요? 성민의 목소리는 풀이 죽어 있었어요. 아빠가 잘못 생각했어. 동현이를 숨기려고 했던 게 잘못이야. 그래서요? 내일 기자회견을 열 거야. 모든 진실을 밝힐 거야. 성민이 벌떡 일어났어요. 아빠, 그러면 더 난리가 날 텐데요. 그래도 해야 해. 정직하게 사는 게 맞아. 내가 항상 아빠한테 배운 거 아니야? 성민은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 저도 그 형 만나보고 싶어요. 정말이니? 네, 형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튿날 오후 정웅은 정웅건설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가 몰려왔죠. 안녕하십니까?
정웅건설 회장 박정웅입니다.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여러분 앞에 선 이유는 5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어요. 저에게는 50년 전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최미영이라는 분이었습니다. 회장님, 그럼 불륜 관계였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제가 결혼하기 전 대학생 시절의 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결혼하지 못했고 그분은 혼자서 제 아들을 키우셨습니다. 기자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숨겨둔 아들이 있다는 뜻입니까? 네, 맞습니다. 최동현이라는 이름의 제 첫 번째 아들이 있습니다. 후계 구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사 경영은 능력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 큰아들은 제 회사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때 동현이 기자회견장 뒤편에 나타났어요. 정웅이 손짓해서 앞으로 불렀죠. 소개하겠습니다. 제 첫 번째 아들 최동현입니다. 동현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안녕하세요. 최동현입니다. 동현 씨, 갑자기 아버지를 찾은 이유가 뭡니까? 저는 돈이나 지위를 원해서가 아닙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어떤 소원이었습니까? 어머니는 미혼모라는 편견 속에서도 저를 훌륭하게 키워주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고 싶었어요. 기자들이 조용해졌어요. 동현의 진솔한 모습에 감동받은 거였죠. 그럼 재산 상속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평생 사랑했던 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었고 한 번이라도 아버지라고 불러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정웅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서 고백합니다. 50년 전 제가 용기가 없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한 여자가 평생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고생했습니다. 정웅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최미영 씨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제 아들 동현이에게도 50년 동안 아버지 없이 자라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때 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성민이 목발을 짚고 기자회견장에 들어온 거였어요. 저는 박정웅 회장의 둘째 아들 박성민입니다. 기자들이 놀랐어요. 저는 처음엔 형이 나타난 게 싫었어요. 솔직히 질투도 났고요. 하지만 형을 직접 만나보니 정말 훌륭한 분이더라고요. 성민이 동현을 바라봤어요. 형, 저희 가족이 되어주세요. 저는 형 같은 형이 있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동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성민아, 고마워. 기자회견 후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정웅의 용기 있는 고백과 동현의 진실한 모습에 감동했죠. 저런 아들을 둔 아버지가 부럽다. 50년 만에 진실을 밝힌 용기가 대단하다.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줬다. 그날 저녁 정웅 가족은 처음으로 모두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정웅, 순자, 성민, 그리고 동현까지요. 1년 후 봄이었어요. 정웅 가족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민의 다친 부위도 완전히 회복되었고 무엇보다 동현과 정말 가까운 형제가 되었어요. 형, 오늘 어머니 기일이죠? 성민이 동현에게 전화를 했어요. 응, 함께 가줄래? 꽃도 준비했어. 당연하죠. 저도 준비한 게 있어요. 부산 해운대의 한적한 모래사장에 앞에 정웅 가족 모두가 모였어요. 순자도 함께였죠. 미영 씨, 동현이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네요. 순자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동현의 인품을 알게 된 후로는 마음을 열었거든요. 어머님 고맙습니다.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동현이 고개를 숙였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는 진짜 가족이잖아. 순자가 동현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는 정말 어머니 같은 마음이었죠.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가 모두 가족이 되었어요. 동현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미영아, 고마워. 동현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정웅도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6개월 후 동현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정웅이 지원해준 자금으로 미영사회복지센터를 열었거든요. 미혼모들과 한부모 가정을 돕는 일이었죠. 어머니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동현이 정웅에게 말했어요. 동현아, 이게 바로 너희 어머니가 원했던 일일 거야. 성민은 회사에서 인정받는 후계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형과 함께 사회공헌 사업도 활발히 진행했죠. 형, 이번 장학금 대상자들 명단 봤어요? 응, 어머니 같은 환경의 학생들이 많더라. 우리가 도울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순자도 변했어요. 동현을 진짜 큰아들처럼 챙겼거든요. 동현아, 오늘 저녁에 집에서 먹어라. 내가 좋아한다는 갈치조림 해놓았어. 어머니, 감사해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도 아세요? 아들 취향 파악하는 건 엄마의 기본이지. 2년 후 정웅은 다시 해운대 바닷가를 찾았어요.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두 아들과 함께였죠. 아버지, 여기가 어머니랑 처음 약속했던 곳이에요? 동현이 물었어요. 그래. 50년 전에 여기서 평생 함께하자고 약속했어. 이제는 정말 함께 하시는 거네요. 우리 모두가 가족이니까. 성민도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형이 나타나서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가족이 뭔지 제대로 알게 됐거든요. 너희들이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게 아빠한테는 제일 큰 선물이야.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세 부자는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봤어요. 50년 전 정웅과 미영이 앉았던 바로 그 자리였죠. 미영아, 정웅이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고마워. 동현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그리고 나를 용서해줘서. 그때 동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뭔데? 동현이 잠깐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정웅 오빠에게 전해줘. 지금도 사랑한다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어요. 정웅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두 아들을 꼭 안았어요. 나도 미영이를 사랑해. 평생 사랑했어. 그리고 너희들을 정말 사랑한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가족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죠. 동현의 미영사회복지센터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어요. 성민은 정웅건설의 훌륭한 후계자가 되었고, 형제는 서로 협력하며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정웅은 더 이상 혼자 바닷가에 오지 않아요. 매년 미영의 기일에는 가족들과 함께 그녀를 추모하고, 명절에는 동현도 함께 모여서 정말 한 가족처럼 지내고 있거든요. 늦었지만 진실한 사랑과 용기는 이렇게 아름다운 가족을 만들어냈습니다. 미영아, 우리 약속 지켰어. 늦었지만 평생 함께하고 있어. 정웅이 바다를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이제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72세에 50년 만에 첫사랑과 아들을 되찾은 이야기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진실과 용기였어요. 숨기려 할 때는 모든 게 복잡해졌지만 진실을 밝히고 나니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죠. 그리고 가족이란 게 꼭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다는 것도 배웠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 진짜 가족이 될 수 있거든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심과 사랑이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정웅 회장처럼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사연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